확률 변수의 분산에 대한 얘기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 시간에 바로 확률 변수의 기대값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이 기대값은 우리가 앞에서도 평균에 대한 얘기 한계점을 봤듯이 이 분포의 중심 위치에 대한 정보만을 줄 뿐인 거지, 이 분포의 흩어진 정도를 판별할 수 있는 정보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데이터들이 있으면 이게 흩어짐을 좀 봐야 되는 것처럼 확률 변수에서도 마찬가지 그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흩어짐을 좀 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확률 분포가 중심 위치 주변에 어느 정도로 밀집되어 있는지, 밀집되어 있다는 얘기는 반대로 해서 흩어져 있는 정도를 우리가 반대 개념으로 본 거죠. 그래서 밀집되어 있다, 아니다, 흩어져 있다,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거의 유사한 개념일 거예요. 그래서 밀집되어 있는가를 파악할 수 있는 적절한 측도, 측정 도구. 그래서 이걸 흩어져 있는 정도를 표현한다는 개념에서 산포도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흩어짐에 대한 정도, 이걸 갖다가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분산과 표준 편차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바로 expectation의 개념을 가지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내리는지 한번 보죠. 자, x를 평균 뮤를 갖는 확률 변수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뮤라는 거니까 기대값이죠. 그래서 expectation of x에서 이에 x라고 쓰기도 하고 얘를 이제 뮤라고 쓰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건 똑같은 기호예요. 자, 그래서 x로부터의 편차, 평균인 편차죠. 그래서 x-뮤가 편차인데, 편차가 중심값으로부터 그 데이터의 값이 얼마큼 떨어져 있는가를 표현하는 건데, 이 편차의 합은 0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균에 대한 개념에서 편차를 보지 못하고 편차의 제곱의 합이 최소되는 양인 걸 우리가 했듯이, 여기서도 마찬가지 편차의 제곱의 합이라고 하는 x-뮤의 제곱이라는 새로운 하나의 확률 변수죠. 이 확률 변수에 기대되어지는 정도, 그러니까 바로 뭐냐면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정도의 제곱 수치예요. 그러니까 이 값들이 전체적으로 크다 그러면 우리 그 확률 변수는 평균으로부터 많이 떨어져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작으면 우리는 평균주에 몰려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바로 이 편차의 제곱의 개념의 기대값, 기대되어지는 정도를 표현하는 우리 x-뮤의 제곱에 대한 기대치. 그러니까 x-뮤의 제곱이 새로운 변수 y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에 y 형태다는 얘기죠. 그래서 y라는 확률 변수의 기대값, 기대되어지는 정도를 표현하는 형태로서 이것이 존재한다고 한다면, 우리 이때 그 값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x의 분산이라 부르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x-뮤의 제곱에다가 그때 확률함수에 대한 형태의 전체의 합이나 시그마 서메이션이나 또는 인테그랄 유죠. 이것이 유한하다는 이 정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절대치는 필요 없는 거죠, 어차피. 그래서 이 값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x의 분산, variance라고 얘기를 하겠다는 얘기고요. 이때 기호는 x의 분산이라는 개념에서 variance x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양의 제곱 수치에 관련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시그마 제곱이라고 얘기도 하고, 경우에 따른 시그마 여기다 x라는 첨자를 주기도 합니다. 근데 굳이 그렇게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시그마 제곱 variance x, 다음에 expectation x-뮤에 대한 제곱에 대한 기대값인 이렇게 기호도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분산에 대한 개념에서 근호를 씌우면 그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가 있을 텐데, 우리가 음이 아닌 제곱근, 그래서 분산의 음이 아닌 제곱근을 우리는 그 확률 변수의 표준 편차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기호는 이거에 대해서 근호 씌운 형태인 시그마로 씁니다. 이 표준 편차도 우리가 좀 쓸모가 있는 게 뭐냐면, 분산은 우리가 직관을 보기에 약간 혼동을 줘요. 뭐냐면 우리가 다루는 x라는 변수의 제곱 수치에 관련된 관련된 거예요. 우리 분산에 대한 정의할 때도 언급했듯이.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다루는 x에 관한 차원과 유사한 형태의 측정도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직관적이고, 그래서 그걸 쓰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시그마로 우리가 많이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표준 편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분산과 표준 편차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이렇게 살펴봤어요. 그래서 분산은 바로 편차의 제곱에 대한 기대치로 우리가 정의를 했다는 얘기죠. variance x를. 그래서 이 기호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variance x, x의 분산에 관련된 성질들 몇 개를 좀 살펴볼게요. variance x라고 하면 x-뮤의 제곱에 대한 형태의 기대값으로 정의가 된 거니까 양수의 기대값이죠. 제곱수니까. 그러니까 양수에 기대되어지는 정도는 당연히 그 기대값이 양수이겠죠. 그래서 바로 variance x는 0보다
X가 나왔다는 얘기는 뭐 당연한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확률 변수 X의 가능한 값들이 유계라는 얘기는 한계가 있는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베리언스 X도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뭐 그건 뻔한 얘기죠. 그래서 하고 베리언스 X는 유한일 수도 있고 무한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베리언스 X에 대한 정의는 X-뮤의 제곱에 대한 형태의 확률 함수에 대한 곱에 시그마 기호 아니면 인테그랄 기호인데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무한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유한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유한인 경우만 사용하지 무한인 경우는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무한인 건데 뭐 무한인데 뭘 사용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유한하지 않을 경우는 베리언스 X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베리언스 그 확률 변수에 대해서는 분산에 대한 얘기를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자, 분산은 결국은 분포의 평균 주위에서 분포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대로 x-뮤 제곱에 대한 기대되어진 정도니까 평균값이 뮤의 중심으로서 흩어져 있는 정도, 값이죠. 그 수치에 관련된 기대되어진 정도니까 바로 평균 주위에서 분포에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작은 분사값이라는 얘기는 어떤 의미를 갖냐면 확률 분포가 평균 주위에 집중적으로 분포해 있다는 얘기고요. 분산이 크다면 무슨 얘기가 되느냐? 확률 분포가 평균적으로 넓게 분포되어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또 분산에 대한 성질을 보면 만일 분산이 0이다. 흩어짐이 0이다. 라는 개념이죠. 흩어짐이라는 얘기는 지금 x-뮤의 제곱에 대한 기대치인데 이 값이 0이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얘가 0에 가까워져야 된다는 뜻의 의미를 갖죠. 자, 그래서 바로 어떤 값을 취할 확률 자체가 1을 나타내는 상수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흩어짐이 없다는 얘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확률 변수 값이 평균 주위에 완전히 몰려 있어야 되는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완전 이퀄리티는 아니지만 그래서 여기 이퀄리티라기보다는 이런 틸다란 기호로 유사하다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분산이 0이라는 얘기는 한 값에 있을 가능성이 거의 다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건 확률적으로 1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해요, 우리가. 자, 분산에 대한 아주 재미있는 성질이 있는데 우리 유사변환이라는 걸 했었어요. Affine Transformation. 그래서 x에 대해서 상수를 곱하고 상수를 더한 형태에 대한 분산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은 어떻게 되냐면 b는 사라져요. 직관적으로 우리 데이터가 있는데 데이터의 값에서 여러분들한테 성적이 있는데 성적에 대해서 모두 다 10점씩을 플러스시켜 준다고 한다면 데이터의 흩어짐은 그대로 평행 이동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수가 더해지는 것은 흩어짐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반면에 확률 변수의 상수가 곱해지는 것은 영향을 줘요. 근데 어떻게 영향을 주냐면 여기처럼 제곱으로. 왜 그러냐면 여기서 확률 변수 x의 제곱에 대한 기대치죠. 그러니까 a를 여기다 곱했다고 한다면 이거의 제곱 나오니까 상수 a의 제곱이 나와버리죠. 그런 의미에서 바로 a 제곱만큼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얘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x의 분포를 실직선상을 따라서 b만큼 똑같이 이동시켜 버리면 어떻게 돼요? 흩어짐에 대한 얘기는 그대로 이제 진행되는 거니까 없고 다만 평균은 변화가 있죠. 그래서 b만큼 평균은 변화가 되고 분산은 변화가 없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실직선상의 원점에 관해서 x의 분포를 대칭 이동시켰다. 그 얘기는 x라는 변수에 대해서 마이너스 x를 했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x가 이쪽에 있으면 마이너스 x가 이쪽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것이 원점에 대해서 y축이죠. 대칭 이동한 거예요. x의 분포를. 사실 실직선상의 원점보다는 y축에 대한 개념이겠죠. 그래서 분포를 대칭 이동시키게 되면 원래 분포의 거울상인 이거랑 이거랑 해서 거울 개념으로 똑같이 보이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될 때 평균은 변화가 생겨요. 자, 그런데 분산은 어떻게 될까요? 흩어져 있는 정도만을 표현하는 거지 이 데이터 값이 양이냐 없느냐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평균 주위의 3포 정도는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했던 정리에 대한 결과를 하고 이 내용들을 다시 살펴보면 x에 대해서 b를 더한 만큼에 대한 분산에 대한 개념은 원래 변수 x에 관한 분산과 같고 마이너스 x배를 한 형태의 분산의 개념은 그냥 확률 변수 x의 분산과 같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분산에 대한 성질 중에서 우리가 베리언스 x의 개념을 우리가 써보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제곱 확률 변수의 제곱에 대한 기대치에서 어떻게 돼요? 평균치의 제곱, 기대값의 제곱을 뺀 것이 바로 분산이다 라는 주장이거든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증명은 베리언스 x에 대한 정의는 x-뮤의 제곱에 대한 기대치예요. 그래서 얘를 갖다 풀면 이거 완전제곱 꼴이니까 풀면 x제곱 마이너스 2x, 뮤x 그다음에 뮤 스퀘어에 대한 기대치인데 기대치라는 거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죠.
시그마 기호 아니면 인테그랄 기호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얘는 덧셈 기호니까 우리 결합 법칙이라든지 또는 교환 법칙이라든지 등등이 성립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분배 법칙 개념을 이렇게 적용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여기 적용하면 2x제곱 나오고요. 여기다 적용하면 마이너스 2배 뮤는 상수니까 그 다음에 x에 대한 기대치잖아요. 이건 다시 뮤거든요. 그래서 결국 얘는 마이너스 2배 뮤 제곱이 돼요. 그 다음에 상수에 대한 형태의 기대치는 기대치 자기 자신이죠. 그래서 뮤 제곱. 그래서 결국 하나 없어져서 마이너스 뮤 제곱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분산에 대한 간편식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원래 정의는 우리가 해서 보면 이게 원래 정의인데요. 그렇죠? 편차의 제곱에 대한 기대치인데 이것을 우리가 편의상 이렇게도 많이 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확률 변수 그 자체에 대한 제곱의 기대치에서 기대치의 제곱을 뺀 것이 바로 분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어쨌거나 제곱 수니까 양수거든요. 이와 같은 제곱 확률 변수의 기대치에서 어떤 양수를 뺐을 때 분산인 거니까 얘를 없애면 이쪽이 더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이와 같은 성질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곱, 확률 변수의 제곱에 대한 기대치는 기대치의 제곱보다도 크거나 같고 이거는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크거나 같고 그리고 또한 베리언스 x보다는 제곱 수치에 대한 기대치가 더 크다는 얘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공분산과 상관계수라는 용어 정의를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뭐 깊이 들어갈 건 아닌데 정의 정도만 해서 나중에 조금 사용을 하는 단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공분산과 상관계수에 대한 정의는 우리 x라는 확률 변수의 기대값을 뮤x라고 쓸 거예요. 아래 참자 x를 써가지고 그다음에 y라는 확률 변수 기대값을 뮤y라고 할 것이고 각각 존재하는 경우로 제한을 합니다. 이랬을 때 x하고 y에 대한 공분산은 코베리언스라고 정의되어 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COV, 코베리언스 XY라고 정의를 할 건데요. 어떻게 정의된 양이냐면 자, 오른쪽엔 다 우리가 있는 기호예요. 자, X의 편차입니다. Y의 편차고 X와 Y에 대한 상수 뮤X를 빼고 상수 뮤Y를 뺀 거에 대한 곱이기 때문에 확률 변수예요. 확률 변수에 대한 기대치 우리 얘기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확률 변수에 대한 기대되어지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코베리언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다음 베리언스는 우리가 시그마 x제곱이라고 할 것이고 베리언스 y는 시그마 y제곱 형태라고 각각 얘기를 할 텐, 정의를 할 건데 이렇게 됐을 때 상관계수에 대한 정의는 이렇게 내려요. 그래서 x하고 y에 대한 상관계수는 로르 기호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로 xy라고 얘기를 하고 x하고 y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첨자로 로 xy라고 이렇게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코베리언스의 각각의 별량의 분산의 근호, 그러니까 표준편차죠. 결국 표준편차 x, 표준편차 y에 대한 값으로 나눠준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공분산과 상관계수는 부호가 같아요. 왜냐하면 이쪽은 분모는 플러스예요. 항상. 그러니까 분자인 이것이 바로 코베리언스잖아요. 그래서 코베리언스하고 상관계수는 부호가 같다는 사실을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고요. 자, 우리 만일 x하고 y가 같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x하고 y가 같으면 여기서 x와 y 같으면 여기서 볼까요? x와 y가 같으니까 x-뮤, 즉 x-뮤 곱하기 x-뮤니까 이게 제곱이죠. 이거에 대한 기대치야. 그러니까 이건 바로 뭐냐면 베리언스 x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x하고 y가 같아버리면 코베리언스는 상관계수는 코릴레이션이죠. 이거는 1이 돼버려요. 자, 만일 x가 마이너스 y가 된다 라고 하면 마이너스가 앞으로 나와버리거든요. 여기서 개념이죠. 그러니까 x 대신에 y 대신에 마이너스 x 대입하면 되니까 나가니까 마이너스가 되죠. 그래서 이때는 또 코릴레이션이 마이너스 돼요. 자, 그다음에 x가 일반적인 y와 다 별개의 경우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이 값이 주는 의미는 뭐냐면 x-뮤x, y-뮤y니까 우리 편차에 대한 개념을 생각해 보면 평균의 값을 중심으로 해서 적당하게 반 정도는 플러스 적당하게 반 정도 마이너스가 되는 양이거든요. 이게 편차니까. 마찬가지 얘도 y의 평균에 대해서 적당한 y들의 값은 플러스요. 적당한 y 값은 마이너스예요. 자, 그래서 이 값이 양수라는 얘기는 얘가 양수일 때 얘가 양수이고 음수일 때 음수일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양수일 때 양수이고 음수일 때 음수라는 얘기는 결국은 x가 커져가면서 y도 커져가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바로 그래프를 우리가 그려보면 x가 커져가면서 y도 커져가는 거니까 그래프가 이런 정도로 형성되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상관되어 x하고 y의 관련성 자체가 양의 관계에 있는 이런 형태를 의미합니다. 자, 반면에 이 값이 마이너스가 된다고 한다면 얘가 플러스일 때 다 지워볼까요, 우리? 얘가 플러스일 경우, 얘가 마이너스가 된다는 형태는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 마이너스일 때 플러스 되는 경향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커져가는데 얘는 작아져가는 경향이니까 그래프 이런 형태예요. 얘는 작아져가는데 얘는 커져가는 경향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정도. 그래서 x하고 y에 반대되는 어떤 경향성이 있는 이런 거죠. 그래서 공분사는 그런 걸 의미하는 이런 값이에요. 그래서 적당량에 대해서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섞일 수도 있고 플러스 될 수도 있고 뭐 등등. 그것이 x하고 y의 관련성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코베런스에 대한 정의를 우리 다시 한번 보면 여기서 있었는데 요거는 우리가 다시 한번 써볼까요? 이에 가로를 갖다 풀면 x 곱하기 y 마이너스 뮤 xy 마이너스 뮤 yx 플러스 뮤 x 뮤 y 이런 형태가 돼요. 그래서 기대값을 갖고 나눠서 정리해보면 2x 마이너스 뮤라는 여기에 있죠. 2xy 그 다음에 요걸 하면 어떻게 돼요? 뮤의 x는 상수니까 앞에 나오고 마이너스 있고요. 2의 y니까 뮤의 y가 돼요. 마찬가지 뮤의 y, 뮤 x 또 플러스 뮤 x, 뮤 y 그러니까 하나는 사라지고 하나만 남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코베리언스 xy는 정의는 이건데 이걸 좀 풀어 제쳤으면 요 꼴이 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코베리언스는 이 사실로도 많이 사용을 하고요. 원래 정의인 요거로 또 많이 사용을 하니까 기억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관계수까지는 지금 더 언급을 안 할 거고요. 이 코베리언스만 가지고 좀 구체적인 얘기를 더 하게 될 겁니다. 자, x라는 확률 변수하고 y라는 확률 변수가 있었을 때 이게 독립인지 아닌지 우리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독립적인 일을 할 때 독립 시행이라는 말도 이제 쓸 텐데 독립적인 일을 하게 되면 확률 계산이 좀 쉬워져요. 그래서 독립적인 거로 제안해서 많은 문제들의 그 초기 모델을 우리가 많이 공부를 하게 돼요. 여러분 같이. 자, 그래서 독립성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그 독립성이면 어떻게 될까? 이걸 이제 살펴본 거거든요. 그랬더니 뭐냐면 x하고 y가 독립이면 두 확률 변수에 대한 합에 관련된 분산이 각각의 분산의 합과 같이 된다는 얘기예요. 어디선가 많이 보았던 기호적인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두 확률 변수에 대한 기대치가 어떻게 되는 걸 우리 앞에서 확인했냐면 이렇게 되는 걸 확인했어요. 그런데 이때는 확률 변수 x하고 y가 독립이니 아니니 이걸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독립이거나 독립이지 않거나 기대치에 대한 거는 두 확률 변수에 대한 합에 대한 기대치는 기대치 합과 같아요. 왜냐하면 직관적으로 봐도 이는 플러스를 의미하는 시그마가 아니면 인테그랄 기호잖아요. 그러니까 시그마나 인테그랄 기호에서 합의 개념이거든요. 합의 개념을 어느 순서대로 하든 상관이 없잖아요. 우리는. 자, 그래서 이건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건데 근데 여기서는 지금 분산이에요. 그래서 분산은 일반적으로 합에 대한 분산이 분산의 합과 같지 않다는 뜻이에요. 근데 언제 이것이 같으냐? 바로 두 확률 변수가 독립일 때만 같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한번 보여보죠. 이렇게 어려운 개념이 아니니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의 xy하고 2의 x 곱하기 2의 y는 같은 건 아니죠. 근데 이렇다면 우리는 뭘 볼 수 있냐면 이것이 0이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이걸 다시 한번 써볼까요? 우리 2의 xy 마이너스 뮤의 xy 그 다음에 마이너스 뮤의 y x 그 다음에 플러스 뮤의 x 뮤의 y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갖다가 우리가 풀어서 다시 보면 2의 xy가 되고요. 마이너스 여기다 대입하면 뮤의 y가 되고 여기 되면 뮤의 x고 이건 상수니까 그대로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상쇄되고 남는 거 뮤의 x 뮤의 y죠. 그래서 이것을 2의 x 2의 y 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만일 이것이 만족이 된다면 그렇다면 얘는 0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거 같은 거니까. 자, 그래서 조사실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볼 겁니다. 자, 지금 이 사실을 보여야 돼. 이 등호를. 그래서 왼쪽부터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흘러가서 이퀄리티가 성립하는 걸 보일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보시면 베리언스 x 플러스 y에 대한 정의는 우리 x에 대한 베리언스 정의는 v로 쓰기도 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var로 써야 되지만 이거는 x에서 얘에 대한 평균인 뮤 x에 대한 개념의 편차의 제곱의 기대치를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요 확률 변수의 평균을 빼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제곱을 한 것이 기대치죠. 자, 그래서 우리 x 플러스 y니까 x 플러스 y 마이너스 평균
뮤x 플러스 뮤y였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한 차에 대한 제곱에 대한 기대치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가로 안의 것을 이제 정리할 겁니다. 자, 그러면 x끼리 y끼리 좀 모아놓을 거예요. 그래서 요 식과 요 식은 같죠. x 마이너스 뮤, y 마이너스 뮤의 전체 합에 대한 전체 제곱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완전 제곱 푸는 거죠. 앞에 거의 제곱, 뒤에 거의 제곱, 2배 앞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정리하면 여기까지. 앞에 거의 제곱이죠. 2배 앞뒤, 그 다음에 뒤에 거의 제곱의 기대치. 자, 기대치니까 이걸 각각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세 개를 각각 따로 쓴 겁니다. 따로 쓰니까 이렇게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2배 상수니까 앞에 나왔고 expectation 나오고 여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y의 분산이고 요거는 x의 분산이에요. 그럼 이 식이 되려면 요 양이 0이라는 걸 보여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요 양은 x하고 y가 독립이면 어떻게 돼요? 기대치에 대한 형태의, 즉 곱에 관련된 형태의 적분이 기대값이 어떻게 돼요? 기대값에 대한 곱과 같음을 앞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값이 성립되니까 그 값이 성립되면 이게 0이라는 얘기를 했었죠, 지금. 그러니까 요 값이 얼마 될 수밖에 없어요? 독립이란 전자에서는 0일 수밖에 없으니까 남는 거는 첫 번째 항과 세 번째 항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코비란스가 0이라는 뜻의 의미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분산에 와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나중에 분산에 대한 계산을 좀 하려고 하는 건데 확률 변수의 합에 대한 분산이 확률 변수의 분산의 합과 같다는 사실이에요. 언제냐면 그 변수들이 독립적인 관계에 있을 때. 독립적인 관계가 없을 때는 이거 보장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일 때 한해서 이걸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더 이제 확장을 하는 겁니다. 일반화. 그래서 확률 변수가 2개까지 됐으니까 3개, 4개까지 더 확장할 수 있겠죠. 그래서 n개 확률 변수인 x1부터 x에서 xn까지가 독립이라는 보장을 받으면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해줄 수 있느냐? 확률 변수의 합. 그래서 x1부터 xn까지 합에 관련된 형태의 분산의 개념은 어떻게 할 수 있다? 요거에 대한 확장이죠. 각각의 분산을 취해서 더하는 것과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산에 우리의 그 편리성을 갖다 도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더한 이 값에 대한 분산을 계산하는 것은 좀 복잡한 과정이에요. 얘에 대해서 다 더하고 그에 대한 평균을 구하고 그에 대한 차례에서 제곱하는 것에 대한 기대치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미 확률 변수가 독립이고 얘네들에 대한 정보가 있다면 x1에 대한 평균에 대한 정보도 그다음에 분산에 대한 정보도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분산에 대한 걸 그대로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각 분산에 대한 게 우리한테 있을 테니까 그거 더하는 건 좀 쉽죠. 그래서 바로 왼쪽보다는 오른쪽이 더 쉬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이용해서 많은 문제들을 해결을 해요. 자, 그래서 우리 다음 같은 예제에 대해서 우리가 분산에 대한 얘기를 좀 해결할 수 있는데 앞에서 보았던 예제, 그래서 앞에 우리가 했던 예제인데 빨간 공과 파란 공이 들어있는 상자에서 빨간 공의 비율이 P인 경우에요. 거기서 N개의 공을 무작위로 복원 추출하는 경우에 X를 빨간 공에 추출된 개수, 추출된 빨간 공의 개수라고 할 때 이때 기대치는 구했었어요. 그래서 기대치는 여러분들 뭐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X의 기대치 했었을 때 몇 번의 시행과 한 번 일어날 확률이 P가 되는 형태의 곱의 개념으로 나타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요번에는 분산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분산에 대한 값이 얼마인지 얘를 한번 계산해 봐라 하는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이때도 이때 했던 것처럼 확률 변수를 각각 n개를 정의해서 n개에 대한 확률 변수의 분산을 구하고 그 합에 대한 형태를 취하는 방식으로 이 확률 변수의, 즉 빨간 공의 개수에 관련된 형태의 분산을 구하는 이 방식을 택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똑같아요. xi라고 하는 새로운 처음에 확률 변수 하나를 만들어요. 그래서 i번째 공이 빨간색이 되면 1로 아니면 0으로 주는 형태의 우리 확률 변수라고 하죠. 그래서 1부터 n번의 시행을 하는 거니까 n번까지 n개의 xi들이 있는 겁니다. 자, 이때 xi들에 대한 형태를 보면 또 표를 만들어 보면 xi들에 대한 형태가 0 아니면 1이죠. 이때 확률 개념은 1-p 또는 p가 되고요. 이때에 대한 합계는 1이 된다. 그래서 확률 분포표가 작성이 되고 그럼 평균이고 뭐 다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일단 n개의 공을 복원 추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확률 변수 x1부터 xn부터 xn까지는 독립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독립에 대한 직관적 정의는 뭐라 그랬어요? 다음번 시행이 다 전 거에서 영향받지 않는 거거든요. 뽑아서 보고 집어넣고 다시 뒤섞 끝나면 또 뽑는 거니까 전에 어떤 공이 나왔든 상관하지 않죠. 그러니까 독립이라는 보장을 받는 거야. 그래서 독립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 건데 보건 추출은 바로 그런 실험들에 관련돼서 독립적인 거다라는 걸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i는 1부터 n까지 해서 xi가 1일 때 확률은 p가 되고 xi가 0일 때 확률이 1-p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에 대한 기대치 우리가 쉽게 구했었죠. 그래서 xi에 대한 기대치는 1일 때 값이 확률이 p, 0일 때 확률이 1-p에 대한 고비합이니까 p가 돼요. 자, 그 다음에 분산을 구해야 될 텐데 우리 x에 대한 분산에 대한 개념은 우리가 앞에서 이걸 한 적이 있어요. 제곱수의 기대치에서 기대치의 제곱을 뺀 거로. 이게 더 쉬워요. 그래서 요 값은 이미 구했단 말이에요. p로. 그러니까 요것만 구하면 돼요. 그러면 제곱이라는 얘기는 여기 제곱이잖아요. 1의 제곱 0, 1의 제곱 1이니까 결국 제곱수의 기대치도 요 곱의 합과 같아요. 자, 그래서 결국 제곱수의 기대치도 요거에 대한 제곱 1의 제곱의 p, 0의 제곱의 1-p니까 또 p가 돼요. 자, 그래서 여기다 대입하니까 이게 p가 되고요. 이게 p에 대한 제곱이니까 p 제곱이 되죠. 그래서 결국 p로 묶으면 p의 1-p. 이것이 바로 분산의 개념이 되는 거죠. 어느 확률 변수 xi들에 대한.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것은 xi에 대한 분산 개념은 제곱수의 기대치에서 기대치의 제곱을 뺀 거니까 이와 같이 p의 1-p가 되는 걸 확인했고, 자, 그 다음에 앞에서 정리해서 우리 새로운 하나의 확률 변수가 독립이면, 두 개가 독립이면 베런스는 두 변량의 두 변수의 합에 대한 분산은 분산의 합과 같은 거를 우리가 확인했었으니까 n개까지 확장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빨강의 총 개수는 결국은 x1부터 xn까지의 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거에 대한 분산을 알려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합에 대한 분산은 분산의 합. 근데 이 각각에 대한 분산이 여기 있는 대로 p의 1-p가 됐어요. 몇 개 있어요? n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n배의 p의 1-p가 되죠. 그래서 결국 variance x는 여러 가지 분산들이 합이니까 결국 np의 1-p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산형, 지금까지 이제 확률 변수의 평균과 분산에 대한 얘기, 기대값과 분산에 대한 얘기를 봤었는데 지금부터는 우리 이산형 분포하고 연속형 분포에 대한 예제들을 좀 살펴봄으로 인해서 이산형 분포하고 연속형 분포를 좀 더 확실하게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간단한 이산형 분포에 대한 예제부터 우리가 먼저 할 건데 간단한 형태부터 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지금 이번에는 하고 싶은 것이 이항 분포인데 이때 이항 분포라는 개념의 의미는 실험을 했었을 때 나타나는 결과가 두 가지 결과만이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앞면 아니면 뒷면이라든지 뭐 등등 해서 두 가지 실험 결과만 가지는 어떤 실험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했었을 때 동전을 던지는 경우 앞면 아니면 뒷면이죠. 그 다음에 어떤 회사에서 물건을 생산할 때 판매를 할 수 있는 정상품이냐 판매하지 못하는 불량품이냐 그러니까 양호품, 불량품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거죠. 중간이 있을 수가 없죠. 자, 그 다음에 어떤 실험적인 문제에서의 성공 실패를 따지는 이렇게 그래서 어떤 실험의 형태가 두 가지 경우만을 언급하는 경우가 있어요. 꽤 있다는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해서의 이제 모양을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형태를 이항이라는 말을 씁니다. 두 가지 결과만 나오는 형태.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모양이다. 이런 개념에서 이항 분포라고 얘기를 해요. 자, 확률 함수가 앞면과 불량품 성공 이것들 중에서 앞면 또는 불량품 또는 성공 이런 것들을 P라고 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P. 그러면 그 반대되는 거는 하나가 P면 1-P일 수밖에 없죠. 우리는 Q라고도 명명을 많이 해요. 자, 그래서 성공의 가능성, 한 일이 발생할 가능성, 이 P. 그럼 P는 0과 1 사이에 있는 값이겠죠, 당연히. 자, 그리고 이 X라는 확률 변수를 어떻게 줄 거냐면 성공이거나 뭐 이 중에 하나겠죠. 성공이거나 뭐 등등, 성공이나 양호나 또는 앞면 이런 형태. 그래서 그렇게 되면 1로, 실패면 0으로 준 이렇게. 그러면 이때 성공과 실패 확률은 뭐냐면 X가 1이면 성공에 대한 확률이죠. P예요. X가 0이면 실패에 대한 거죠. 1-P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확률 변수의 값은 1 아니면 0을 갖고 이때 관련된 확률도 결정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확률을 결정이 됐으니까 확률을 나타내는 함수를 또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확률 질량 함수를 또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Q를 1-P라 하게 되면 결국 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 함수는 다음과 같이 표현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것처럼 X가 0이면 1-P, X가 1이면 P로 나타나는 X에 관련된 함수. 자, 그런데 우리가 표현상 여기서 함수하면 F의 X 이렇게만 쓰는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세미콜론하고 여기다 P를 적어 놓기도 해요. 자, 왜 그러냐면
이와 같은 확률함수가 영향을 받는 것은 이제 모수라고 하는데 바로 한 번 성공했을 때 그 가능성인 P에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그 움직임. 그래서 이 함수의 인자는 X지만 이 함수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하나의 특성치, 그걸 모수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P로 써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함수적 기호를 X 세미콜론 하고 그 뒤에다가 파라미터를 적습니다. 그래서 fx 세미콜론 p 그래서 결정된 값이고, 자 이렇게 써도 되지만 좀 더 수학적으로 좀 깔끔하게 쓰는 방식은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x가 0 아니면 1이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를 따르고요. 그래서 x는 0을 대입해 버리면 p의 0승이니까 q의 1승만 돼요. 0일 때가 바로 1-p가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1이면 p의 1승이 되고 여기는 q의 0승이니까 없어지고 p만 남죠. 그래서 이게 돼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둘 중에 어느 게 더 좋다 나쁘다 할 수 없지만 뭐 이런 정도의 표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베르누이 분포라는 개념을 한번 도입을 할 텐데 한번 보죠. 자, 확률 변수 x의 확률 함수가 바로 전에서 우리가 도입했던 그 모양일 때예요. x는 0 아니면 1을 갖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때 확률 변수 x를 모수가 p인 베르누이 확률 분포 이렇게 용어를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베르누이가 발견한 형태예요. 그래서 한 번에 어떤 실험을 했었을 때 나타난 모양을 가지고 이제 확률 함수까지 작성을 했고 얘에 대한 특성도 살펴본 거거든요. 그래서 베르누이 이름을 붙여서 베르누이 확률 분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용어적 정의만 하는 게 아니라 기호적 정의도 같이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호를 가지고 이제 많이 해결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기호를 주는데 어떻게 줬냐면 x 틸다라는 개념을 주고요. x가 어떤 걸 따른다는 개념의 의미를 가지고 틸다라고 표현해요. 그다음에 분포명을 주거든요. 여기다가. 자, 그런데 베르누이 나중에 이항분포랑 우연치하도 B로서 이제 일치해서 다행히 같이 쓰는데 B로 씁니다. 이때 B의 개념은 베르누이 약자라고 생각해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P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왜냐면 P에 의해서만 의존되는 거니까. 근데 여기다 1, 콤마를 앞에다 붙여요. 뒤에 가서 이 기호에 뭐랄까 일관성을 위해서 이렇게 기호를 도입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한 번에 시행을 했다라는 개념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 일이. 그래서 한 번에 실험하는데 나타날 가능성이 P가 되는 형태에서의 X의 확률 변수, 확률 분포 이런 개념의 의미를 갖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베르누이 분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X가 이와 같이 베르누이 분포, 모수가 P인 베르누이 분포를 따를 때, 자, 이때 평균과 기대값, 자, 어떤 확률 변수가 있으면 이제는 뭐냐면 얘에 대한 분포 얘기를 이제 할 텐데 이 확률 변수에 기대되어지는 정도는 얼마인지, 그럼 x에 대한 기대치죠. 그래서 2x입니다. 그 다음에 이 확률 변수가 평균 중심으로 해서 흩어져 있는 정도는 얼마인지, 그게 바로 뭐예요? 분산이죠. 그래서 x에 관련된 분산을 정의해요. 자, 그래서 어느 확률 변수가 정의되면 이때는 확률 함수가 나타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까지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확률 변수에 대한 기대되어지는 정도하고 흩어짐에 대한 정도 표현을 같이 우리가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분포를 완전히 아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어려울 수도 있지만 처음 배우는 몇 가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그래서 평균에 대한 얘기를 보면 x가 0일 때는 p의 확률이고 1일 때는 1-p의 확률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일 때가 p네요. 그 다음에 0일 때는 1-p고, 자, 그래서 결국은 기대치가 p가 된다는, 나타날 가능성이 p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분산의 개념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이 분산에 대한 개념에 대한 정의를 그대로 쓰는 것보단 우리 제곱수의 기대치에서 기대치에 대한 제곱을 빼는 방식으로 우리가 얘를 이용해요. 그래서 x 제곱수에 대한 기대치에서 0일 때 x가 0일 때 확률이고요. 1에 대한 제곱에서 1일 때 확률을 곱하는 거니까 얘는 1-p가 되고요. 이건 그대로 p가 되는 거고 1의 제곱 1이고 0의 제곱 0이고 그래서 결국 p가 되고 있죠. 그래서 결국 분산은 이처럼 확률 변수 제곱에 대한 기대치에서 기대치 제곱을 뺀 거로 정의하니까 p-p 제곱인 p의 1-p. 그래서 우리는 pq 1-p 대신에 q를 쓰는 것이 좀 더 표현이 간단하죠. 그래서 pq라고 씁니다. 그래서 베르누이 분포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판명이니까 완전하게 파악이 된 거예요. 그래서 확률 함수는 어떻게 생겼는지, 이에 대한 평균은 어떤지, 분산은 어떤지 이것까지 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베르누이 분포를 이용해서 조금 더 이제 확장하려고 해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xi들의 형태를 우리가 베르누이 분포로 알았다. 그럼 x1부터 시작해서 x2에서 xn까지 더한 것도 새로운 하나의 변수가 되겠죠. 그러면
새로운 하나의 변수에 관련된 우리 모양도, 그다음에 평균도, 분산도 구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할 텐데 요거를 가지고 우리 기대치에 대한 얘기나 분산에 대한 얘기가 매끄럽게 따라왔던 걸 여러분들 기억할 거예요. 그래서 합에 대한 기대치는 기대치 합, xi1부터 xn까지 독립이라는 보장이 있으면 합에 대한 분산은 분산의 합. 그래서 이와 같은 새로운 변수인 x의 평균도 분산도 구할 수 있음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걸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기에 앞서서 몇 가지 용어 정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확률 변수들의 나열이 있는데 x1부터 xn까지가 이것이 IID다. 그리고 xi들은 베르누이 분포를 따른다 라고 하는 그에 대한 정의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x1부터 xn까지는 모수가 p인 n개의 베르누이 시행이라는 표현을 써요. 자, 이때 IID의 개념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나올 텐데 IID는 약자가 independent 앞자는 그 다음에 두 번째 I는 identical이고 D는 distributed. 그래서 독립적으로 동일한 분포에 의해서 나온 확률 변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x1부터 xn까지는 독립적이고 x1부터 xn까지가 같은 분포. 이게 지금 베르누이 분포 형태겠죠. 자, 이렇게 해서 독립적인 형태로서 취해지는 확률 변수 같은 모양의 이걸 우리는 보통 IID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IID라는 용어도 종종 나오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독립적이고 같은 분포인 베르누이 분포로부터 시행돼서 나온 이 결과치들에 대한 확률 변수들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모수가 p인 n개의 베르누이 시행 실험을 해서 나타나는 형태들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시행이란 말을 씁니다. 자, 그리고 자, 확률 변수의 나열들이 있는데 x1부터 x2를 해서 점점점 그러니까 n개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독립적이고 다 그 다음에 같은 분포고 어떤 베르누이 분포 이럴 때는 우리가 베르누이 시행 다음에 하나 더 붙여서 열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베르누이 시행열이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베르누이 시행열은 얘를 포함하고 있어요. 베르누이 시행을 그냥 그래서 그런 정도란 기호 정도만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모수가 p인 n개의 베르누이 시행이 있다. 그러니까 n개로 끝났으니까 시행열이 아닌 시행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자, 그래서 i번째 베르누이 시행이 성공이면 x는 1로 실패면 0으로 주는 값이죠.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자, 이런 상태에서 xi들, 베르누이 시행 확률 변수죠. 이것들에 대한 합 개념을 새로운 변수로 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얘는 뭐라고 우리가 해볼 수 있냐면 n번의 베르누이 시행에서 우리 성공하면 1이라고 했거든요. 성공하면. 그러니까 요 xi들의 합에 대한 개념이 어느 값이 나왔다 그러면 7이 나왔다 그러면 성공한 횟수가 7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n번의 시행에서 이 시행에서 성공한 횟수의 개념이에요. 이 x는. 그래서 이 성공한 횟수는 0부터 하나도 성공 못할 수도 있는 거죠. 다 성공할 수도 있고 n까지. 그래서 0부터 n까지의 정수만이 가능한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독립적인 n번의 베르누이 반복 시행에서 성공한 횟수인 x죠. 지금 얘에 대한 확률 분포는 어떻게 되느냐. 다음과 같이 되는 걸 우리가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자,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이때는 이제 확률 질량함수를 어떻게 쓰냐면 fx죠. 근데 인자가 이제 두 개예요. 모수가. 뭐냐면 한 번 실험할 때마다 성공에 대한 가능성의 확률인 p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몇 번을 실험했다라는 것이 제한이 돼야 되죠. 그래서 n과 p예요. 그래서 모수가 두 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x에 대한 fx 세미콜론 n, p라는 개념이 표현되는 거고요. 자, 이때는 x란 확률 변수 x에 관련된 값이 스몰 x가 되는 그러니까 x번 성공할 확률인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에서 n번째까지 x번은 성공 그러면 n-x번은 실패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n에서 x개를 빼는 조합의 수만큼 존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x번 성공하려면 p가 몇 개? x개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1-p가 몇 개? n-x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다 각각에서 IID 케이스거든요. 독립적이라는 표현.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확률이 곱으로 떨어지죠. 그래서 결국 px승, 스몰 p네요. 스몰 px승, 1-p의 n-x승. 이런 타입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가지수는 n에서 x개를 뽑는 가지수만큼. 자, 해서 바로 확률 함수가 이거 되는 걸 우리가 앞에서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써요, 우리가. 이거를 우리가 살펴보면 확률 질량 함수의 조건을 만족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항정리를 이용해서
요 경우를 다 x가 0부터 n까지 더하면 바로 이것이 p 더하기 1-p의 뭐야? 전체의 n승인 걸 알죠? 그렇기 때문에 1에 대한 n승이니까 1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의 함수가 확률 질량 함수임은 틀림없어요. 오케이? 자, 확률 변수 x는 우리가 모수가 n과 p인 이항 분포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때. 그러니까 베르누이 분포에 관련된 일반적인 형태죠. 일반화. 그래서 n번의 실험 형태라는 개념에서 n이라는 것이 들어가고요. 각각의 실험이 동일한 확률인 일어날 확률 p로서 있게 되는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 확률 변수를 x tilde bnp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베르누이 분포에서 x tilde b1p라고 했던 것과 기호가 이제 합체가 되죠. 베르누이 분포는 이항 분포인 바이노미얼 분포의 특화된 형태죠. 시행의 수를 한 번 할 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것이 이상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바로 이 x tilde bnp를 쓰는 것은 베르누이 분포도 포함하게끔 되는 이항 분포이다. 즉 베르누이 분포는 이항 분포의 시행의 수가 1일 때의 분포이다. 특화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더 확대된 것이 이항 분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앞에서 xi들에 대한 형태의 평균이 뮤가 되고 분산이 p죠. p가 되고 그 다음에 분산이 p의 1-p인 걸 했었거든요. 이걸 더하는 것이 새로운 하나의 확률 변수인 이항 분포 확률 변수잖아요. 그러면 기대값은 뭐야? n개 p를 더하는 거니까 n개 np가 되고 분산도 요거에 대한 합이니까 n의 p의 1-p가 되겠죠. 똑같이. 그래서 결국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확률 변수 앞에서 했던 내용에 의하면 이와 같은 이항 분포의 확률 변수는 평균은 np가 되고 분산은 np의 1-p가 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예제를 통해서 우리 이항 분포에 대한 얘기들을 더 좀 해볼게요. 자, 한 개의 공정한 주사를 4번 던질 때 1의 눈이 나타날 확률 분포예요. 자, 공정한 주사위를 4번 던지는 실험을 해요. 그러니까 한 번 나올 때 확률 1의 눈이 나타날 확률은 이 확률은 6분의 1이거든요. 그러니까 p가 6분의 1로 일정하고 이것을 n이 4번 던지는 이런 형태죠. 자, 이럴 경우에 관련된 형태의 확률 분포를 작성해봐라 이거거든요. 그러면 4번 던졌을 때 1의 눈이 한 번도 안 나올 때부터 2번, 3번, 4번 다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x가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관련된 확률 값을 찾으면 끝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해보시면 자, x는 1의 눈이 나온 횟수의 개념이어서 x가 취할 수 있는 값은 0이거나 1이거나 2거나 3이나 4까지. 그리고 매 시행에서 1의 눈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로 일정한 거고요. 그러면 우리 확률 함수는 어떻게 돼요? 이처럼 6분의 1의 x승에 6분의 5의 4-x승 4에서 x개를 뽑는 조합의 수만큼 있는 그리고 이때 x는 0부터 1, 2, 3, 4까지. 그래서 우리는 확률 질량 함수 이렇게 쓰기도 하죠. 자, 매번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fx로 쓰기도 합니다. 너무 시행의 수라든지 한번 일어날 확률에 대한 p 개념이 일정하게 잘 보이는 경우라면 굳이 이 인자까지 쓰지 않고 fx라고도 써요. 자, 그래서 이때니까 이걸 갖다가 우리가 표를 x가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값을 각각 계산해서 찍은 결과가 이거예요. 그래서 이건 계산기에서 할 수도 있고 우리 그래서 찾아놓으면 이와 같은 형태가 되는데 이건 여러분 이 정도 되는 거니까 일반적인 계산기 가지고 해도 되죠. 그런데 R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어요. 그래서 했더니 똑같습니다. 그래서 R을 사용하는 방식은 우리 제가 R에 사용해서도 좀 언급을 하겠는데 함수명에 D가 붙어 있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P가 붙어 있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요? Q가 붙어 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는 D가 붙어 있고 함수명에. 그래서 바이놈이죠, 지금 바이놈. 자, 그래서 이항 분포에 D, P, Q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Q는 나중에 좀 언급하기로 하고요. D하고 P는 바로 뭐냐면 D는 density 약자고요. P는 그냥 probability예요. 그래서 D가 바로 뭐냐면 확률 함수의 값을 계산해주는 함수명이에요. P는 누적 함수예요. 누적 함수는 확률 함수 그대로. 자, 그래서 D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때에 대한 함수명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0번, 4번의 시행이고 한 번의 확률이 6분의 1인 거. 이렇게 대입을 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하는데 표현 방법은 여러분들이 R을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끔 정리해 놨기 때문에 어떤 친구는 디짓을 소수점짜리 표현을 7자리까지 하는 기본으로 쓸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근데 우리가 너무 길게 할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책에 있는 거랑 맞추기 위해서 라운드 함수를 써서 반올림 함수죠. 그래서 3자리까지 표현하는 거로 제한을 한 겁니다. 그래서
0일 때 그러면 여기다가 바로 x가 0을 대입한 거고 0 대입하고 0 대입한 이 값을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0.482 그다음에 1을 대입한 거 0.386 2를 대입한 거 0.116 3을 대입한 거 0.015 4를 대입한 거 0.001 해서 값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R을 이용해도 좋고요. 여러분들 한번 같이 확인을 해 보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이것들은. 자, 해서 뭐 계산기를 이용해도 좋고 R을 이용해도 좋고 해서 우리가 이와 같은 확률 분포표를 작성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래프화된 거로 볼 수도 있고요. 오케이? 자, 여러분 이제 교재에 보면 부록란에 누적 분포표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표가 우리 교재는 10가지 정도를 여러분들한테 제시하고 있는데 이번 학기 필요로 하는 것은 앞에 6가지 정도까지예요. 그래서 우리 그것들을 같이 살펴볼 텐데 첫 번째로 누적 이항 분포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적 이항 분포표는 다음과 같은 누적 분포표니까 x보다 작거나 같은 이 확률을 계산한 값을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이와 같은 형태는 우리 fx가 여기까지잖아요. 이것들에 대한 누적이니까 x가 0부터 k까지 갈 때입니다. k가 0부터 x까지 갈 때까지 된 값으로 요것들에 대한 합이에요. 그래서 모수가 n, 그 다음에 확률이 p가 된 두 개죠. 파라미터가 n, 몇 번의 시행을 했느냐, 한 번의 시행에서 확률이 얼마냐, 이걸 나타내는 값에 의해서 의존되는 이 값이죠. 그래서 이 값을 우리가 미리 계산해 주는 하나의 표일 뿐이에요. 물론 지금 이제 컴퓨터를 많이 사용할 수가 있고 자유롭게 그렇기 때문에 이 값이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오프라인 상에서 이제 우리가 다루는 형태 이론적 학습을 할 때는 당연히 계산기도 정확하지 않고 또 힘들고 한다면 이런 표들에 대한 제공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이제 거의 필요 없어졌는데 예전에는 이런 표들만을 모아놓은 교재가 있을 정도로 이렇게 좀 각광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거의 컴퓨터의 발달로 해서 정말 아주 간단한 계산기 값도 다 들어가 있죠. 사실은 이런 것들이. 그런데 표 보는 방법은 좀 여러분들이 습득은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교재를 보면 이런 형태들의 표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확률이 0부터 1까지 모든 수를 다 나열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제한된 지면에. 그래서 확률은 0.05, 0.01에서 0.1 단위로 쭉 하는 맨 끝에만 0.05 단위로 하고 해서 0.95까지 형태에 대한 값에 대해서 몇 번의 시행을 했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지금 이 example은 12번을 끝냈어요. 우리 교재를 보면 한 번부터 시작해서 한 번은 베르누이 시행이죠. 그래서 베르누이 시행부터 시작해서 우리 12번, 20번까지 제한된 것을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20번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실험을 200번 할 수도 있죠. 근데 200번에 대한 걸 하게 되면 20번도 지금 12번도 해서 0부터 시작해서 12번이니까 12줄, 13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200번의 형태의 실험 횟수에 관련된 이항분포를 표로 만들어주면 201줄 정도가 필요해요. 이 데이터 값만. 그러니까 지면을 상당히 많이 차지하죠. 그래서 거기까지 하진 않고 20번 정도까지만은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를 통해서는 20번 정도의 베르누이 시행이죠. 그런 형태인 이항분포에 대한 확률값은 찾을 수 있어요. 누적 확률값은. 그런데 모든 확률에 관련된 모든 한 번의 사건이라는 확률인 P에 대한 형태가 아니라 여기서처럼 0.5에서 0.05에서 0.1, 0.2 이렇게 나가는 약 11개, 12개 정도 되는 값에 대한 정보만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 한 번 일어날 사건이 0.65 정도 되는 거다. 그러면 우리 표를 이용할 수 없는 불행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웬만한 형태는 이거에서 우리가 대부분 다 찾게 되고 그런 예제만 갖고 하고요. 실제 여러분들의 경우는 컴퓨터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보통은. 자, 그래서 이런 형태로 표가 제공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그럼 이걸 어떻게 읽을 것이냐? 행과 열에 의해서 맞춰지는 값을 읽는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x가 b12,0.7을 따를 때 여기는 이항분포에서 12번의 시행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12를 찾는 겁니다. 먼저. 그 다음에 p가 0.7인 거다. 그럼 n이 12인 거에 대한 형태에서 p가 0.7인 거를 우리가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관련된 건 이쪽으로 제한돼서 나타납니다. 이제 우리 다른 데는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입장에서는. 자,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여기까지. 야, 요 값은 여기가 쭉 찾아가 보니까 7이죠. 그래서 결국 뭐냐면 x가 7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 대한 확률인 f7입니다. 이것은 기호는. 자,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 7까지에 대한 형태에서 쭉 오는 요걸 찾아 읽는 거예요. 그래서 0.276. 그러니까 여기서 이 p가 0.7이 되고 요것은 12가 되고 그 다음에 x는 지금 7이 되는 형태의 이 값들에 대한 계산해 보면 0.276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해서 표를 읽어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R을 이용해서도 누적 분포를 구할 수 있는데 누적은 아까 얘기한 대로 D가 아니라 P를 씁니다. 그래서 아까 전 이그젬플에서 0까지에 대한 누적은 0 하나죠. 그러니까 0.482가 돼요. 1까지의 누적은 0과 1일 때에 대한 누적이죠. 그래서 0.868이 되고요. 2일 때까지 누적은 0과 1과 2일 때죠. 그래서 0.984가 계속 합해져 가는 거예요. 3일 때 누적은 0.999 해서 나오고 4일 때 누적은 1, 4 이하가 다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일단 여기도 마찬가지 7일 때에 대한 누적은 바이놈 함수에서 P 함수를 씁니다. P 바이놈 함수로 해서 7일까지 12,0.7 모수에서 하고 여기 있는 대로 마찬가지 요거는 다 반올림 함수에 대한 인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모두 우리가 얘기할 수 있냐면 여긴 7까지인데 나는 7일 때를 알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나는 probability x가 7일 때를 알고 싶다 그러면 probability x가 7보다 같은 데서 작거나 같은 데서 x가 6보다 작거나 같은 데까지 빼버리면 7이죠. 그래서 바로 요 0.118을 0.276에서 뺀 형태의 값이 x가 7일 때에 대한 값이다. 이렇게 이제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누적 분포표를 주는 이유는 누적 분포표를 가지고 우리는 원하는 x 값에 대한 형태의 확률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적 분포표를 우리 이항분포를 시작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우리 이제 분포가 배울 때마다 관련된 형태에 대한 표가 있으면 그것들에 대한 읽는 방법도 우리가 하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항분포에 대한 형태까지 이제 봤어요. 자, 그래서 우리 확률 변수의 분산에 대한 얘기까지 하고 이제부터는 이 확률 변수의 종류들에 대한 이그젬플들을 이제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 베르누이 분포하고 그에 대한 확장 개념인 이항분포에 대한 얘기를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분포에 대한 얘기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